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프로야구 소식 알아보죠. 이 독수리 군단 한화가 추락을 거듭하고 있죠. 네, 한화가 2승 11패로 꼴찌에 그치고 있는데요. 한화가 지난주에만 5연패를 당했는데 5경기에서 무려 56점, 경기당 평균 11.2점을 내줬고요. 네. 투수진 평균 자책점이 7.00, 타선 득점권 타율이 2할 1푼 1리로 둘 다 최하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김성근 한화 감독의 투수 운영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선발진이 붕괴되자 불펜 투수들이 3연투나 3연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일본인 고바야시 투수 코치가 1군에서 2군으로 강등당한 뒤에 사표를 내고 16일에 일본으로 떠나는 등 구단 안팎으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한화의 이번 주 경기 일정은 어떤가요? 네, 일정 역시 첩첩산중인데요. 한화가 내일부터 부산에서 공동 5위 롯데와 3연전을 치르는데 롯데가 1, 2, 3선발인 린드블럼과 레일리, 박세웅 선수를 출격시킵니다. 네. 그리고 한화가 22일부터는 5연승을 달리면서 선두인 두산과 잠실에서 주말 3연전을 치러야 하는데요. 네. 하나는 먼저 투수 로저스와 이태양, 심수창 선수가 재활에서 복귀를 해야 숨통이 좀 트일 것 같고요. 그 전에 일단 연패를 끊어서 분위기 반전을 마련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네, 빨리 수렁을 벗어나야 되겠죠. 자, 네. 그러면요, 이 미국 프로야구 피츠버그 강정호 선수 복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강정호 선수가 19일부터 마이너리그 트리플 A팀 인디애나폴리스 소속으로 실전 경기에 나섰는데요. 강정호 선수는 지난해 9월에 왼쪽 무릎을 다쳐서 수술을 받고 재활을 해왔고요. 마이너리그 실전 경기는 메이저리그 복귀를 향한 막판 점검 단계고요. 강정호 선수가 현재 타격과 주루, 수비까지 모든 게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정호 선수가 실전에서도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면 이르면 이번 달에도 전격적으로 메이저리그에 올라올 수도 있고요. 늦어도 다음 달 7일 이전에는 메이저리그에 합류할 전망입니다. 네, 지금 우리 선수들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합류를 기대해 봅니다. 자, 국내 프로축구의 지금 시즌 초반 판도 어떻습니까? 네, FC 서울이 최근에 5연승을 달리면서 5승 1패, 승점 15점으로 단독 선두고요. 서울의 대안과 아드리아노 선수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포함해서 2달 사이에 무려 14골을 합작하면서 무시무시한 화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우승팀 전북현대는 대박이 아빠인 이동국 선수를 앞세워서 서울을 승점 3점 차로 뒤쫓고 있고요. 네. 3위 성남과 4위 제주, 5위 울산이 뒤를 잇고 있고 하위권에서는 10위 포항과 11위 전남, 10위 인천이 하위권에 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축구, 야구 다 재밌게 보시는 분들 이제 점점 늘어나고 계실 텐데요. 자,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 뛰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주전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구자철 선수가 올 시즌 7골을 터뜨리면서 유럽파 중에 거의 유일하게 붙박이 주전으로 활약 중이고요. 네. 반면에 잉글랜드 스완지시티 기성용 선수는 최근 3경기 연속 결장했고 크리스탈 팰리스 이청용 선수 역시 10경기째 나서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독일 호펜하임 김진수와 도르트문트 박주호 선수도 주전 경쟁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축구대표팀이 9월부터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 돌입하는데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꾸준히 나서야 경기력이 유지되는 만큼 슈틸리케 대표팀 감독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유로파 선수들이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든지 아니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이적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적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 나이 90살에 돋보기도 안 쓰고 보청기도 안 낀다. 틀니도 하나 없이 생고기를 씹는다. 네, 방금 들으신 이 노랫말처럼요.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는 방법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이제부터다. 오늘은 봄철 건강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오한진 박사 연결하겠습니다. 오 박사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봄은 반갑지만 이 알레르기 환자들에게는 참 잔인한 계절인데요. 네. 먼저 네. 알레르기 질환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이 알레르기라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의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일반인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네. 특별한 사람들한테 과도한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말합니다. 그래서 두드러기나 또는 가려움증이나 콧물, 기침 같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나 비염이나 또는 천식 같은 병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급성 반응을 나타내느냐 또는 지연성 반응을 나타내느냐 세포 독성 반응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병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느끼는 문제, 알레르기 질환이 봄에 더 극성이다 이런 대목인데요. 네. 이 일교차가 큰 봄 날씨와 좀 연관이 되는 건가요? 우선은 뭐 사실은 항원이라고 하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과 연관이 되는데요. 네. 이런 온도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 나타나는 한냉 두드러기, 네. 또 햇볕만 봐도 나타나는 햇볕 두드러기 이런 것들이 이 봄 날씨에 더 많이 나타날 수는 있죠. 그렇군요. 자, 봄에 특히 또 이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이렇게 좀 피하는 방법 말고 좀 다른 대처법도 있을까요? 네. 사실은 항원, 즉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네. 그럴 수 없다면 물을 많이 드시거나 또는 가습기를 활용해서 네. 이 미세먼지 농도를 많이 떨어뜨려주면 네. 도움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약물을 이용해서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이용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이 심해지는 알레르기 때문에 이제 병원을 찾으면 네.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을 주로 처방해 주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약을 오래 복용할 경우에 혹시 몸에 좀 부작용은 생기지 않나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죠. 네. 약을 드시게 되니까. 두 가지 종류의 약이 있는데 하나는 항히스타민 제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쪽의 약은 아무리 오랫동안 잡수셔도 별다른 문제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스테로이드 제제라는 약물이 있는데 네. 이런 약은 너무 오랫동안 바르거나 또는 복용을 하게 되면 식욕이 증가해서 체중이 많이 늘거나 또는 네. 피부가 굉장히 얇아져서 아주 작은 이 자극에도 상처를 크게 입거나 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장기간 써도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주의가 필요한 건지를 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를 주셨네요. 약도 네. 알고 써야 이 부작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알레르기성 증상이 좀 오래 나타날 경우에 우울증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 알레르기 증상이 심리 상태까지 영향을 주게 되나요? 그럼요. 심리 상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하. 우선 알레르기가 생겨서 가렵고 진물이 나고 피부가 진무르고 이러면 네. 이 중간에는 뭐 가려우니까 긁다 보면 이제 세균 감염이 돼서 염증도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면 사람이 위축이 되죠. 소심해지고 그러다 보면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끼쳐서 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장소에 자꾸 모이는 것을 피할 수도 있고 사회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네. 이러면서 우울증이나 감정장애, 뭐 공황장애도 올 수가 있고요. 아하. 우리가 잘 아는 PTSD라고 스트레스에 의한 이 아주 큰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죠. 네, 언뜻 생각을 못 해봤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이 알레르기성 증상이 이 심하거나 오래가거나 하면 이게 마음에도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럼요. 네, 자 그런데 그럼 이 알레르기에 좀 도움이 되고 우리가 쉽게 구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 좀 알레르기를 이겨낼 수 있는 음식 이런 종류도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이렇게 음식을 얘기하려다 보면 피해야 할 음식부터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피해야 할 음식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음식인데요. 주로 단백질이 알레르기를 유발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신다거나 네. 뭐 생선도 너무 많이 먹는다거나 하는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또 인스턴트 식품도 많이 유발을 할 수가 있고 이 과자류나 또는 기름이 많이 포함된 음식들이 좀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고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려면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 또 음식을 볶거나 튀기지 않고 삶고 찌거나 데치는 조리를 한 음식들이 훨씬 알레르기를 덜 일으킵니다. 네. 또 양념들도 간단한 자연적인 양념을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채소나 과일 같은 천연 식품들이 알레르기를 훨씬 더 덜 일으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기나 생선 조금 줄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자, 이 꽃가루나 미세먼지 같은 유발 물질 이거 피하기 쉽지 않은데요.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점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 한 번이라도 이 물질을 접한 다음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좀 피하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규칙적인 생활과 그다음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은 식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거기에다가 적당한 운동과 그다음에 충분한 수면을 잘 취하시는 것이 일단 이 알레르기를 피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오한진 박사였습니다.